직장인들이 이제 그 선을 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럼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노무사 준비하면 좀 불리할까요? 불리하죠. 일단 뭐 불리한 건 사실이 왜냐하면 직장인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될 수도 있죠. 혹시 직장인들이 짜투리 시간 났을 때 수험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인사 노무 관리를 한 2달 동안 이빠이 해놓으세요. 이거를 제껴놓고 이제 선택 과목을 또 한 2달 동안 또 흠뻑 하세요.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거의 처음으로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시험 볼 때는 사실은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평소 실력 올려놓으시려면 교수님 직장인으로서 노무사 준비하는 학생 많이 보셨죠? 네네. 이분들이요 왜 노무사 시험 준비할까요? 관찰해 본 바로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이제 업무 하시다가 인사 노무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노동법 관련 뭐 그런 지식을 좀 더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년 이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수입을 좀 벌어들이고 싶으신데 근데 이제 좀 전문직을 하면 그럼 이제 정년도 좀 연장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어떤 경우에 직장인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는 이제 인하우스 노무사를 키우고 싶어 해요.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서는 노동법을 노동자 입장보다는 좀 사용자 입장에서 써줄 뭐 이런 사람들, 충성도 높은 직원들이 필요한데,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는 이제 아주 충성도 높은 직원들한테 노무사 시험을 이제 보게끔 하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동안 아예 업무에서 배제를 해서 연수원에 뭐 6개월씩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거의 전업수험생처럼 공부할 수가 있죠. 어쨌든 뭐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합격한 수험생을 많이 보셨나요? 예,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.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공부량이 있는데 그게 뭐 직장인이든 뭐 전업 수험생이든 간에 그 정도는 이제 해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, 직장인들이 이제 그 선을 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. 특히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류 중에 뭐 이렇게 좀 큰 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지원을 해서 노무사반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럼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노무사 준비하면 좀 불리할까요? 불리하죠. 일단 뭐 불리한 건 사실이 왜냐하면 공부량을 확보해야 되는데,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8시간씩 막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확보하면 굉장히 많은 걸 텐데, 기본적으로 어쨌든 2시간 정도는 확보하셔야 되고 주말에는 뭐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매일 2시간 주말 내내 공부하고 이런 거 확보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죠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혼이고 만약에 만나야 될 사람도 없다 그럼 이제 그 정도 확보할 수가 있죠. 중요한 건 공부량이 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불리한데, 근데 이제 하나 희망은 뭐냐면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을 그냥 놀면서 다니신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회사 내에서 다양한 어떤 경영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셨고, 또 특히 또 부서가 인사부서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인사관리라든가 노무관리 뭐 이런 관련된 거, 약간 노동법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답안지를 쓰실 때 그런 직장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녹여 쓰시면 아주 뭐 완벽히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험이 끝나고 와서 이제 어떤 분들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 있는 거를 거의 똑같이 썼는데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분이 있고,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교과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뭐 실무적인 내용 이런 거 썼더니 점수가 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나온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량에 있어서는 불리하지만 경험을 잘 녹여서 이론하고 잘 이제 녹여서 쓰신다고 하면 완벽히 불리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또 직장 생활이 노무사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점이 있을까요? 경제적인 도움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경험하고 그런 거 2가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오히려 이제 노무사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업 수험생들은 좀 쪼달리고 이런 게 있겠네요. 그렇죠. 전업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,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근로학생이라고 해서 교수님 수업 진행하는 거 도와주고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가 요즘에 근로 강도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제적인 이런
것들은 좀 수험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가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미리 벌어놓은 거 가지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직장인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. 한번 보시고 그 보시면 내가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. 아니면 좀 금방 하면 점수를 금방 끌어올릴 것 같아. 만약에 그런 게 되시면 조금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과감하게 좀 그만두시건 제가 좀 약간 조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만두시거나 휴직하는 의사결정 하셔야 되고 요거 좀 쉽지 않아서 좀 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하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주말에 주로 활용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. 근데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을 한번 올려놓으시면 그게 계속 그 정도 수준 이상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더라도 그 정도 시험에는 점수는 항상 나오더라고요. 특히 뭐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시면 그 정도 안정된 점수는 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합격하시는 건 아니에요. 합격하는 거는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좀 한 방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시간을 확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해드립니다. 어쨌든 시기는 2차는 그래도 한번 보고 하셔라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. 혹시 직장인들이 짜투리 시간 났을 때 뭐 짜투리 시간이니까 저런 거를 하셔야죠. 뭐 유튜브에 어떤 뭐 강의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이제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현재 들으시는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허락을 얻고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시는 거죠. 사실 저도 경제 관련 뭐 기타 등등 이제 사회 돌아가는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채널을 유튜브로 틀어놓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그거를 좀 들어요.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들으면 그 뭐 충분히 뭐 여러 개도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운전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뭐 이동하는 경우에 지식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계시고 이런 분들 출퇴근 시간이 한 30분 이상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 잘 활용해서 들으시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인사 노무 관리를 한 2달 동안 이빠이 해놓으세요. 이거를 제껴놓고 이제 선택 과목을 또 한 2달 동안 또 흠뻑 하세요.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거의 처음으로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물론 뭐 다시 이제 공부하시면 그때 이런 거였지 하고 생각은 나시지만 시험 볼 때는 사실은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평소 실력 올려놓으시려면 제가 보기엔 이제 한 방에 막 확 해놓고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 자투리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자주자주 듣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유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공부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교과서라든가 교재를 한번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.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종이를 까만색으로 칠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까맣게 이렇게 칠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다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틀 같은 걸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전체적인 틀보다는 이 안에 디테일에서 막 허우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뭐 인사 노무 관리에서 뭐 직무 분석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직무 분석의 뭐 방법 뭐 이런 거 방법에 뭐 어떤 게 있고 그거의 장단점 이런 거를 좀 엄청 많이 외우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전체적인 좀 틀을 좀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잡아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을 좀 끼워 넣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평소 실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 직장인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.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불리한 게임이니까 그래도 한번 좀 도전해 볼만 하시니까 좀 힘들더라도 합격하시면 또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도 있으시겠지만 공부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. 화이팅!